그 비지도 학습 어프로치들 중에 비모수적인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means 클러스터링은 이미 한번 얘기한 것처럼 그 평균값 K개로 구성된 그 군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K-means 알고리즘은 그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많이 활용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군집의 개수로 미리 안다기보다는 미리 정한 K개의 중심값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값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해당 데이터들이 어느 군집에 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 거리를 재서 가장 근접한 중심으로 클러스터링, 소위 군집화를 진행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보면 이 아래 보여지고 있는 J라고 표현된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이런 그 센트로이드와 그리고 군집, 클러스터를 반복해서 변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J라고 표현된 목적 함수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선 뮤라고 되어 있는 이 기호는 평균값, 즉 중심들의 위치고요. 그리고 xi라고 표현된 이 값은 모든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D라고 표현된 요 D 가로열고 닫고 D 함수는 이 데이터들과 평균 사이의 거리를 재는 어떤 함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썸메이션, 안쪽의 썸메이션은 모든 그 클러스터의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소속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해당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 집합에 대한 썸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평균이 있고 그 평균과 그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를 합해 주는 거고요.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 합해 준 결과를 우리가 지금 목적 함수로 보고 그 함수 값이 최소화되도록 알고리즘을 우리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그 목적 함수 J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들의 의미를 하나씩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선 K, 대문자 K는 클러스터의 군집의 개수, C sub K는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데이터들의 집합, 즉 데이터들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mu sub K는 K번째 클러스터의 중심위치, 즉 C sub K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의 평균값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D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xi와 mu sub k의 사이의 거리를 재는 함수인데 보통 이것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크면 클수록 유사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비유사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거리를 재는 그 수학적인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유클리드 디스턴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클리드 디스턴스라 그러면 L2 놈이라 그래서 기호루는 이렇게 vertical bar 위에 제곱 xi와 mu sub k는 각각 벡터인데 이 벡터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차이 벡터를 구한 후에 그 엘리멘트들을 제곱을 해서 더해준 후에 스퀘어루트를 취한 것 그거를 보통 유클리드 거리라 그러고요. 이런 유클리드 거리를 재서 요 함수 안에 넣고 이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알고리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목적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알고리즘적으로 수행이 되는데요. 자, 그 알고리즘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중심값 mu sub k를 골라야 됩니다. 즉 k개의 중심값을 임의로 일단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먼저 잡고서요. k개는 k개의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작할 때.
그 다음은 각 중심값으로부터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각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K의 거리를 재는 거죠. 즉 각각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거리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해당되는 중심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중심을 갖는 클러스터로 우리가 그 군집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의의 데이터, 그러니까 임의의 그 중심값들에 대한 군집이 설정되고요. 각각의 군집에,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평균을 내면 새로운 중심값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중심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중심으로 다시 클러스터를 갱신하고, 갱신된 클러스터에서 또 다시 중심을 재고 하는 이와 같은 반복 작업을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기준에 맞을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GIF 애니메이션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흑백인 상태가 시작이고요. 이 4개의 지점이 중심점이고, 그 중심점에 맞도록 클러스터 한 후에 클러스터 된 값들을 가지고서 새롭게 중심을 우리가 구했을 때 중심값 위치가 바뀌고, 그것에 따른 클러스터도 또 바뀌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그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그 모듈을 가지고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ikit-learn이라는 모듈에서는 그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름은 K-means라고 부릅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그러한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K-means라는 클래스에서는 그 몇 개의 아규먼트, 인수를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인수에 맞도록 시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n 클러스터라는 변수, 즉 number of cluster, 그러니까 군집의 개수죠. 이 군집의 개수를 주어야 되고요. 나머지들은 사실은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만 몇 가지는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즉 max iter라고 부르는 변수는 최대한 몇 번까지만 할지 최대 반복 횟수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init이라는 그 소위 초기화 방법이 있는데, 이 초기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그런 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아무 값도 안 주면 잠시 후에 또 설명하게 될 텐데, K-means 라는 좀 개선된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거고요. 또는 그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그 초기화 방법을 랜덤하게 주는 겁니다. 즉 임의의 그 위치에다가 중심값을 주는 거죠. 또는 그 초기 중심값 시도 횟수는 디폴트는 뭐 10개인데 뭐 10개의 무작위 중심값 목록 중에 가장 좋은 값을 선택한다고 그러는데, 그 아무런 값을 안 줘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그 랜덤한 그런 정도를 우리가 결정하는데 시드를 뭘 줄 거냐인데, 값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이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matplotlib 그 lib이라는 모듈로부터 pyplot을 입력받아서 그 plt라는 그 약자로 우리가 활용할 거고요. 자, make blob이라는 라인 하나가 모르고 지워졌었는데 제가 다시 썼는데요. 좀 볼까요? 자, 일단 제일 처음에 sklearn.dataset이라는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makeblob이라는 그 함수를 또는 클래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makeblobs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 샘플의 개수, number of sample을 400개를 지금 줄 거고요. 센터를 4개, 그러니까 블럽을 덩어리를 4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할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그리고 피처를 2개, 즉 2차원 벡터로 만들겠다고 지금 준 거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디폴트는 1인데 즉 클러스터들이 퍼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한 1.2 정도를 줬는데요. 그렇게 되면 출력으로 우리가 x값과 y2 값이 나오는데 x는 2차원 벡터 400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y는 그 400개의 그 1차원 벡터인데 레이블을 주는 겁니다. 1번 클러스터, 2번 클러스터 등등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지금 당장 사용할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보다시피 이와 같은 x좌표와 그 1번 방향과 2번 방향에 대해서 그 사이즈를 한 20픽셀로 써가지고서 그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결과 지금 보다시피 이와 같이 첫 번째 그 블럭이 여기 하나 있고요. 2개, 3개, 4개의 덩어리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그 레이블도 안 돼 있는 데이터 X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클러스터링, 즉 군집화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 아래에 있는 코드가 바로 그 군집화하는 코드를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그 k-means라는 그 sklearn의 클러스터라는 그 서브 모듈에서 k-means라는 이 클래스 또는 함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k-means라는 것을 우리가 number of cluster를 4개로 주고 우리는 일단은 알 수 있으니까 4개인 걸.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초기화 initialization은 랜덤 값으로 주고 그 결과를 k-means라는 오브젝트의 어떤 포인터로 받아내고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k-means를 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클러스터링은 이와 같이 k-means.fit, fitting, 즉 그 다음에 우리가 피팅할 데이터 x를 인수로 넣어주면 피팅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 즉 이 4개의 클러스터로 나눈다는 건 모든 데이터를 4개 중에 하나의 그룹으로 레이블링 하는 거죠. 그 레이블은 어디에 있냐면 이 k-means 그 클래스의 그 sub 그 어레이에 클러스터 언더스코어 센터즈 언더스코어라는 즉 클러스터의 중심값이라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센터즈라는 그 변수로 우리가 다시 받아낸 후에 그것을 저희 표시를 해본 겁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일단은 요 검은색 점 4개가 이 군집의 그 위치, 중앙 위치에 있죠. 그게 바로 요것들입니다. 센터즈의 1번 좌표와 2번 좌표를 가지고 스캐터 플롯을 그린 거죠. 그리고 검은색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거는 원래 있던 데이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X라고 주어져 있는 그 4개의 군집이지만 레이블이 안 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렇지만은 컬러 코딩을 YKmeans라는 그러한 그 소위 또 다른 변수로 하나씩 컬러를 주고 있는데 그 얻어내는 방법은 이겁니다. k-means라는 거기 안에 그 fit predict라는 이러한 그 함수를 써서 그러니까 x 값에다가 레이블링을 다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레이블링 된 그 값을 y k-means 값을 가져다가 그 레이블된 벡터를 가지고서 그 색깔로, 그러면 서로 4가지가 다른 색이겠죠. 번호가 다르니까 그 값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것은 서로 다른 컬러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